네.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진적으로 처리하라는 거. 이거는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라. 그러니까 전기 거는 고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것을 추정의 변경으로 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계의 변경에서는 핵심이 그거예요. 회계의 변경에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기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때문에 회계 변경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이유, 합병이라든가 대규모 투자 또는 동종사업 속에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어떤 회계 정책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떤 변경들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거다. 정책의 변경이냐 추정의 변경이냐.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의 변경과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이런 것이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것이고, 추정의 변경은 여러 가지 추정, 대손 금액의 추정,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 우발 부채의 추정,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추정,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잔존 금액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이 전부 추정의 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회계 오류라는 걸 알아보겠어요. 오류. 회계 오류라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 예, 회계 오류란 무엇이냐? 변경하고 좀 다르죠? 자, 오류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나 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부정을 저질렀거나 과실 또는 사실 누락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오류가 있다는 게 아주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계산 착오,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거, 판단을 잘못한 거, 부정과 과실, 사실의 누락 이런 것 등으로 회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오류는 이것도 이제 중대한 오류하고 그러지 않은 오류하고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이거. 오류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이 되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 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오류 수정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인 것이다. 아까 우발부채의 추정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오류라고 보지 아니한다. 이거. 그러면 오류는 뭐냐? 다시 이제 오류로 돌아가서 회계 오류의 유형은 크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까 오류라는 건 밑에 앞에서 설명이 나왔었어. 이런 거. 추정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하고 다른 점이 오류라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계산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부정과 과실, 사실의 누락 이런 것들이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구분된다. 이 말은 뭐예요? 손익거래가 있고 교환거래가 있다 이거죠. 손익거래나 혼합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런데 단순히 교환거래는 어떻게 돼요? 교환거래, 자산감소, 자산증가, 다른 자산끼리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어떤 것이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세금과 공과인데 복리후생비로 잘못 처리했다든가. 이건 같은 비용이잖아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줘요. 다만 계정분류가 잘못한 거예요. 예.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잘못된 거. 계정분류 오류라고 한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이라면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거 상호간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아까 접대비, 복리후생비 뭐 이런 오류라든가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간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그럼 뭐가 있느냐? 중대한 회계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그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와 중대한 오류로 구분된다. 그러면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는 무엇이 있을까?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하시오.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요, 그냥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해라 이거야. 영업의 손익으로. 계정과목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사는 1차 년도 초에 3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900원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이를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다. 이 오류를 2년 차에 발견하였다. 이것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요,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이렇게 딱 지금 이것처럼 찍어줍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랍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2년 차에 그 차이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얘기예요. 1년 차에 회사가 이 900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비로. 그런데 원래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왜 오류냐면은 이것이 유형자산이래요. 수선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유형자산, 자산증가 900원에 현금, 자산감소 900원. 그렇게 하고 결산 때 이걸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다면은 비용으로는 300원만 처리해야죠. 그렇죠? 감가상각을 하니까 결산 때. 그러면 1차 년도에 회사는 이렇게 자산으로 비용 처리하고서 2차 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처리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1차 연도에 300원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또 2차 연도에도 감가상각 하겠죠? 300원.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그러면 이때까지 제대로 했다면 얼마? 600원의 비용이 처리가 돼야 되죠. 600원. 그런데 여기는 수선비니가 지금 900원으로 처리됐죠? 자, 어떻게 수정하나 보세요. 발견을 3년 차에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차 연도 초에 3년 내용 연수를 가진 유형자산 900원을 구입하고 이를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고 이 오류를 2년 차에 발견했군요. 2년 차에. 네, 2년 차에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2년 차까지 이렇게 올바르게 했다면 비용 600원인데 여기는 지금 비용이 900원이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수정 분계를 차변의 유형자산 900원. 자, 이거 1년 차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요거는 2년 차 거예요. 요거 2년 차 거. 요거 그대로 온 거예요. 예. 아니야. 이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거는 다 요게 지금 이게 2년차 수정을 하는 거니까 요 2년차의 감가상각비 분계는 이대로 왔죠. 이때 이 자리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요거 지금 2년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분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거고 900원. 근데 대변을 말이죠. 대변을 이때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2년차에 발견했기 때문에 전기에 감가상각 했던 거 있죠. 300원. 요거 감가상각 비용 처리 안 했잖아요. 1차 년도에. 예, 그거를 감가상각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그걸 빼버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넣어줘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요 300원이 이쪽 온 거예요. 1년 차 거요. 300원이. 여기 2년 차 거는 여기 밑에 있고 2년 차 거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600원에 요 600원에 지금 차이가 생기거든요. 예. 그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대변에다가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그래서 자산을 900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은 비용 처리를 600원을 했어야 돼요. 600원을. 그것을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는 이게 단기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년도 발견한 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대한 오류. 중대한 오류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볼까요?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회계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한다.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한다. 우리 정책의 변경과 같죠.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하나여 한정한 이유는 모든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소급법으로 수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금액을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 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 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제작성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A사는 1차년도 초에 3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900원 똑같네요. 구입을 하고 이를 전액 수선비로 처리를 했다. 이 오류를 2차년도에 발견했다. 이것을 중대한 오류로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 처리했고 원래 제대로 처리하면 유형자산 현금, 감가상각비 결산 때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2차년도에 분계 없고 또 2차년도에도 300원을 감가상각비로 또 감루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정 분계를 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차변의 유형자산 똑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똑같아요. 아까는 이 금액을 600원을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처리했죠. 네, 그런데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라는 건 단기의 영업의 수익으로 봤단 말이에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여기다 보다시피 영업의 수익으로 전기오류 수정이익을 그런데 이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예, 이익잉여금으로 본다는 것은 단기의 이익잉여금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거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이익잉여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넘어오는 거죠. 예. 저 여기 수선비 900원과 300원으로 처리한 그 차이, 그 600원이 이익이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1차년도에 수선비로 900원 처리했죠. 근데 제대로 처리하면 비용은 300원이죠. 600원을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00원을 비용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이 600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를 고치면 손익계산서를 하고 재무상태표를 고치면 이익잉여금이 600원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다 600원을 더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차년도 거 감가상각비 이와 똑같은 거 여기다 처리해주고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자, 그래서 회계의 오류에 관한 거 있었는데요. 여러분 실제 이제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요.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거 우리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이제 내부 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내부 통제제도는 FAT 1급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죠.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의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회계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하면은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요소 하면 이게 5가지가 있죠.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그 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것이 그 활동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라는 게 있는데 뭐 효과라는 건 목적을 달성하면 그게 그 자체가 효과이고 한계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위험을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완벽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주의를 한다든가 피로하다든가 또는 판단 착오 같은 걸 일으킨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한계점이다.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통제제도에 속해 있는 제도이죠. 내부 통제제도 안에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게 있고, 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그 내부 통제제도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걸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기업 내 자산 보호에 관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자산이다 그러면 상품, 제공품, 원재료, 제품 뭐 이런 재고자산에 대한 자산보호 통제, 아니면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이 회계관리제도의 하나의 업무가 되고, 또 부정방지 프로그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는 부정방지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정방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운영진,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그런 통제 회피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제상 굉장히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이다 그러면 회계의 부정은 대개 경영진들이 다 최종 책임을 지잖아요.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경영진의 그런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회계 부정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에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우리가 그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제도 같은 것 등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윤리 강령이라든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또 직원들의 채용 기준, 인사 규정,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하는 절차, 이사회 및 감사의 감독, 부정 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 활동,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내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74페이지까지 통제 환경에서 이사회는 뭐를 하고, 감사는 뭘 하고, 경영진은 무엇을 하고, 통제 문화는 무엇이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같이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는 여기로 FAT 1급에서 했던 그런 수준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변경, 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여기를 오늘 했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내용,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도 우리 FAT 1급에서 정리됐던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추가되는 것만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